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 이제, 인원지장간, 즉, 인원용사지장간이겠죠. 그죠? 자, 인원용사지장간과 월요일 분야 지장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한번 읽어가보죠. 자, 앞서 지장간은 지지에 암장된 천간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종류는 뭐, 인원지장간과 뭐가 있다? 월요일 분야 지장간이 있다 그랬고요. 그 용도 쓰임에 따라서 뭐 다르게 작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장간은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인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천원, 지원, 인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원 지장간과 월요일 분야 지장간이 모두 포함하나 작용, 쓰임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다. 즉 만물은 여기서 인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만물은 본래 강약과 왕세의 작용력이다. 강약과 왕세. 그러니까 입체적, 표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강약과 왕세의 저는 이걸 사정이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에서 사정이다. 네 가지의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약과 왕세의 작용력에 따라 그 성쇠가 달라진다 그래. 성쇠 무성한 것 또 뭐 쇠약한 것 성쇠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 비추어 인원의 역할은 뭐 뿌리와 근이라 그래. 뿌리와 부조의 환경의 기능과 부조라는 거는 도와주는 인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이에게 엄마는 뭐죠? 도와주는 기능이죠. 이게 부조예요. 그리고 나와 형제는 또 뭐죠? 도와주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뿌리와 부조 환경의 기능과 이해가시죠? 네. 부조 환경의 기능과 춘화 추동의 계절적 환경. 아하, 뭐라고요? 춘화 추동의 계절적 환경. 그래서 12월령 분야, 12월령 인원용사, 인원사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화 추동의 계절적 환경 및 그 다음에 또 뭐 이를 조율하는 요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과 왕세의 작용에 따라 그 성세가 달라지는데 인원의 역할은 뿌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조 환경과 또 춘화 추동의 계절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뿌리 역할하는 인원과 그죠? 뿌리 역할하는 인원, 강약이야. 그리고 춘화 추동에 따라 원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왕세 이걸 말합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자평명리학의 근간이자 핵심적 이론이다. 자평명리학의 근간이자 핵심적 이론이다. 즉 뭐야? 자평명리학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 어떤 학문에 있어서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을 벗어나서 얘기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 학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 자평명리학의 근간이자 핵심적이다.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를 강약왕세라 한다. 강약왕세라 한다. 뭐라고요? 강약왕세라 한다. 그리고 만물의 생황사설의 운행을 변별하는 척도가 된다 그랬네. 만물의 생황사절의 운행을 변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생황사절 아까 이야기를 했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경이 있고 또 뭐 임이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황사절의 운행을 변별한다 그러네. 생황사절의 운행을 변별한다. 즉 그게 뭐예요? 월지야 월지. 뭐라고요? 월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대운의 뭐? 운지라고 그래. 대운의 운지. 자, 이게 따라서 달라진다. 자, 태어났을 때에 주장하는 요거는 원리는 어디에서 주장한다고?
바로 이 월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주가 이 10년씩 주어져 있는, 일순씩 주어져 있는, 일수는 10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10년씩 주어져 있는 이 대운의, 이 10년이라는 건 천간이 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천간이 열이기 때문에 그 열씩 12지를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씩 가는데 이 10년씩 이어져 가는 이 대운의 뭐와 운지,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태어났던 요 사주가 요 10년에 가면은 그 기운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요 10년에 가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와 뭐와 행운에 따라서, 이 운지에 따라서 그 왕세가 달라지더라. 왕세가 달라지더라. 생각해봐요. 아기 때 하고 10년 뒤에 하고 30년 뒤에 하고 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그 기운적인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 조절하는 것이 뭐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운지다, 원령이다. 그렇죠?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령 여기를 집어넣어 보자.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를 집어넣어서 이게 아이고 여기를 진이라고 집어넣었더니, 그죠? 진이라고 집어넣었더니 이 전체가 뭐예요? 기운의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세에 따라서 기능 조절이 다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강약 왕세를 하는데 만물의 생왕사절의 운행을 변별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또 보면 자, 그래서 강약과 자 봅니다. 이 강약과 왕세는 만물, 인간 포함해서 만물이 지탕하는 뿌리와 자양분 또는 태양, 그리고 계절적 요소,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의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응? 그런 어떤 부여되는 수치, 가치, 응? 그런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강약과 왕세는 이 만물이 지탱하는 뿌리, 이건 근이잖아요. 그죠? 뿌리. 그러니까 뭐야? 뿌리, 통근. 뿌리와 자양분. 자양분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부모 같은 인성. 그죠? 인성이나 또는 비견급제. 그러니까 뭐야? 비견급제니까 형제, 동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계절적 요소를 했네. 이런 태양과 태양, 만약에 식물로 비유해 보자고. 태양이 없으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는 거지. 그런 요소, 그런 것들의 계절적 요소, 그리고 주변 환경의 가중치에 따라서 더해지는 어떤 수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뿌리의 유무와 뿌리의 있고 없고 뿌리의 유무와 계절적 환경이 바로 만물의 생왕사절의 기준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뭐가? 특히 뿌리의 유무와, 그러니까 인원용사야. 그죠? 뿌리의 유무와 계절적 환경, 결국에 원령이야, 원령. 계절적 환경이 만물의 생왕사절 기준의 중요한 변수가 되더라. 자, 이때 뿌리에 있고 없고 뿌리의 유무에 따른 환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강약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뿌리의 유무, 뿌리 통근하고 있는가, 무근하고 있는가, 유근한가, 무근한가에 따라서 이런 환경은 강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계절적 환경을 뭐라고요? 왕세라고 하는데, 천원의 뿌리가 인원의 암장 여부에 따라서 강약이 일단 결정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천원 오행의 계절적 순환고리의 환경에 따라서 뭐가? 왕세가 결정이 된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주 팔자 명식으로 비유하면 천간의 사주 글자가
지지 또는 행운의 지지 중 인원의 뿌리를 내리는가를 살피는 것을 뭐라고요? 강약이라 그런다. 강약. 사주명식으로 비유하면 천간의 글자가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자, 갑, 병, 인, 신 이렇게 있다 이게. 이것이 사주 원국 내에 뿌리를 어디에인가, 예를 들어 병화가 있다. 병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병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강약이 달라진다. 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강약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행운에 따라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에 따라서 역시 또 이거 뭐예요? 강약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월지. 월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지를 분포를 할 때는 이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왕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왕세. 강약이 아니고 뭐가요? 왕세가 달라진다. 역시 운지도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왕세가 달라진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강약과 왕세는 천간의 글자들이 어디에 지지를 두고 있는가, 이걸 강약, 그 월지의 기준에 따라서 뭐 왕세가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주의 천간이 월지, 즉 12개월의 월요일 분야 지장간에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뭐가? 왕세가 결정이 된다. 즉 사주 명식에 있어서 천간의 뿌리가 되는 지장간, 천간의 뿌리가 되는 지장간, 그죠? 인원이죠. 사주 명식에서 주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지장간이 이게 뭐라고요? 인원사령이라고 해요. 자,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간의 뿌리가 되는 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지지 속에 인원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거고, 그건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뭐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주도적인 힘을 그 계절에 주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월령에 있다. 월지에 있다. 월지에 그 인원사령이라는 것. 그러한 개념이다. 따라서 자, 사주명식에 있어서 강약과 왕세는 평면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을 뭐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입체적이자 전체적으로 묘사가 가능한 방식이며, 그 다음에 회화적 또는 조화적 개념을, 즉 어떤 그 그림, 캠퍼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또는 뭐예요? 실물이 아닌 조화, 그죠? 조화 같은 그런 개념을 사실적 생화의 개념으로 실전적으로 구현하는 뭐 그러한 방법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월지 월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그리고 뭐야? 인원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인원용사는 뭐라고? 강약을 말하고, 월지용사는 뭐를 말한다고? 왕세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사진 속의 꽃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론이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에요. 이게 명리학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간에 떠있는 그런 오행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회화적 또는 조화적의 방법론일 뿐이지, 그것은 살아있는 생화가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천간의 오행적 특성만을 통해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을 규정하거나 또는 비유하거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등의 소위 물상적 방법론, 그런 방법은 마치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병든 환자를 우뚝 솟은 아름다운 거목으로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철학자는 마땅히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중에는 주로 보면은 일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병화가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천간에 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전혀 명리학의 메커니즘도 아니고 명리학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을 명심해라. 이를 위해서 아래 도식화를 한번 해보겠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간지결합과 강약 왕세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요 지장간을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지장간. 지장간 지인 중에서, 이게 지지인데 지인 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런 을, 개, 무가 들어있어요. 요런 기반으로 돼 있는 요런 이제 주춧돌을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 자, 봅니다. 반드시 이 지장간에 있는 을개무는 천간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동일한 이제 을, 개, 무가 와야만 여기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둥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옆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간에 뭐가 개수와 뭐가 왔다고요? 무토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 개수 자리에 무토 자리에 뭐가 이렇게 우뚝 서게 돼요.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투간 또는 통근이라고 표현합니다. 투간 또는 통근이라고 표현하는데, 투간 또는 뭐라고요? 통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간의 입장에서는 통근이라고 그러고 이 지지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투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봐요. 여기 을에는 안 적었어요. 왜? 천간에 을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을이 안 온 거예요. 을이 안 왔기 때문에 기둥이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세울 수가 없다. 근데 자, 대운이 왔네요. 이 대운에 자, 을묘 대운이 왔어요. 을묘 대운에 오니까 이 을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야 안 가요? 가요. 그때에 비로소 요 대운이 와야만 뭐가 산다? 이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지 결합이 되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명에 있어서 이게 남자라 이게. 그러면 뭐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당신은 요때에 뭐 남자가 오겠군요. 또는 예를 들어서 요 해에 남자가 오겠군요. 또는 요 해에 직장이 생기겠군요. 요 해에 직장의 변동이 있겠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재밌죠? 이제 그러니까 간지가 결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직장이 생깁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을만 떴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이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이 있다고 해서 을이 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령 천간에 이렇게 을이 있어. 을이 있는데 지지에 을이 받쳐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뭐야? 언제 된다고? 그 해당 오는 해에 그때에 그게 연결되니까 그때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을이 있으니까 어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나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확실히 이해갔죠? 자, 그러면 먼저 간지 결합을 이해해보자. 먼저 간지 결합의 개념을 이해하면 가령 위에는 그림과 같이 지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동일한 성질의 주춧돌과 기둥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지진 중에는 인원이 가의 그림과 같이 뭐 을개무가 있으나 그림 나의 천간에는 개수와 무토만 있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짝을 이루지 못했죠. 간지 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히 갔었죠? 자, 그 다음에 천간지지에 간지결합의 원리는 아래표와 같이 밑에 나올 겁니다. 아래표와 같이 천간에 뿌린 지지속 지간 지장간 인원의 동일한 오행과 결합하게 돼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방점이야. 자, 천간지지의 결합의 원리가 있어. 그냥 무조건 결합하는 게 아니야 또 이게. 예. 정확히 원리는 뒤에 밑에 내려온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간에 뿌린 지지속에는 이 지지속 지장간 인원이야. 근데 동일한 오행과 결합하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지금 위에서 계속 설명했죠. 자, 이를 위해서는 삼합과 방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상합과 방합은 자세한 이론과 응용에 대해서는 지지의 변화, 즉 뭐 회합영충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지결합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삼합과 방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뿌리가 되는 것을 이해해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삼합의 원리라든가 삼합의 질서라든가 또는 삼합의 변화라든가 이게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삼합과 방합이 뭔지를 먼저 일단 개념만 이해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죠? 자, 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요걸부터
이해를 하고 가죠. 자, 삼합을 먼저 봅니다. 여기 삼합. 삼합이라는 말은 삼합이 되었던 방합이 되었던 삼합이든 방합이든 요 가지는 뭐야? 세 개의 인자가 합일됩니다. 세 개의 인자. 그래서 세 개의 인자가 합의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순수 오행이 있다 그랬어. 뭐라 그랬죠? 순수 오행은 뭐가 있어? 오케이. 자, 오, 묘, 유가 있어. 목의 순수 오행은 뭐예요? 목의 순수 오행은 자오, 묘유에서 자오, 묘유에서 여기서 목은 뭐예요? 묘지, 묘. 묘지, 묘. 여기 묘야, 묘. 그러니까 자오, 묘유, 요 묘. 요 묘야. 그 다음에 뭐예요? 화의 오행은, 화의 중심, 요는 뭐예요? 오행. 토는, 요 토 빼놓고 지금 여기, 자, 여기 미는 유. 자오, 묘유야. 해는, 자, 이렇게 자오, 묘유의 여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중심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중심. 왜서 중심이냐? 요 가운데 글자가 하나 빠져 있어. 이걸 줄여서 그런데 중심신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신. 그걸 가지고 줄여서 중신이라 그래. 중심신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요 좌오묘유는 사왕지 또는 사폐지 또는 사욕지라고 그러는데 이 좌오묘유는 순수 기운만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 기운이라 되는 거야.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짝을 이루게 돼 있어. 그래서 세 개가 조직화되는데 그 중심신이 뭐가 된다고? 순수 기운인 좌오묘유가 된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김씨 마을이에요. 김씨 마을인데 박씨와 이씨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중심성은 어떤 게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김씨 마을이니까 김씨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그간에 보면은 모든 걸 다 꾸려왔고 김씨가 상조회도 했을 거고 김씨가 모든 뭐 이런 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씨와 박씨가 와서 얘가 중심신이 되겠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분날만 나겠죠. 그래서 중심신이라는 거는 뭐냐? 고유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오묘유는 단순히 당연히 그냥 기준한 게 아니고 저게 뭐기 때문에 중심신이 된다고? 저거는 섞여 있어야 안 섞여? 그래요. 순수한 오행인 거예요. 순수한 자기 성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뭐다? 중심신이 되는데 그것을 지장간에서 인원에서 그것을 그러한 기운을 가진 것들이 오면 끌어당겨서 합을 하니까 국을 이루어 안 구려요. 자, 이 과하고 중심신이 쫙 끌어 모으면은 뭐가 생겨나? 한 개의 큰 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모으면 과가 되고 과를 모으면 국이 되는 거예요. 국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중심신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빠지면은 그 국이 성립이 돼,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신이라고 해요.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목이에요, 목. 그죠? 목기는 가불이죠, 천간에. 이 천간의 가불은 이 목기인 순수 오행인 묘를 중심으로 해서 지장간의 목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뭐 한다고? 국을 만들어. 국을 만들어. 자, 볼게요. 해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해 중에는 무갑임이잖아요. 근데 해 중에는 무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갑임이 들어있죠. 여기에 갑이 있어요, 없어요? 갑이 있잖아, 목이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정을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 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목계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요. 잘 봐. 여기에 있는 해 중에 갑과 미 중에 있는 을이 있어. 응? 네. 요것을 뭐 한다고요?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중심신과 함께. 그래서 뭐야? 해, 묘, 미. 이렇게 해, 묘, 미로 이렇게 해, 묘, 미로 합을 하는 거야.
이게 삼합이야. 그 해, 묘, 미로 삼합을. 이게 해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갑이 있고, 미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다고? 을이 있어. 그래서 중심신인 묘가, 순수오행인 묘가 얘네들을 다 통솔할 수가 있다 없다? 있더라. 이걸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과, 해과, 미과가 전체 하나의 묘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국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목국이 되는 거야. 해묘미가 되면은 이게 목국이 되는 거야. 목국. 하나의 어떤 과에서 국이 일어나는 거야. 목국으로 형성.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삼합이라 그래요. 삼합. 또 그 다음에 잘 봐요. 우리 봄 기운으로 가봅시다. 봄 기운. 이거는 뭐였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그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글자들의 목기를 중심신이 끌어당겨서 합했다고 해서 삼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방합이라 그래요. 방합은 다른 말로 요 방이라고 해서 계절이야, 계절. 계절이라고 해요, 계절. 그러니까, 순수 오행이, 이 목기와 결합하는 것을 삼합이라 하고, 목의 기운끼리 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봅니다. 봄에는 무슨 월? 1월은 뭐야? 인월. 2월은 묘월. 3월은 진월. 그래, 인묘진은 우리는 뭐라 그래? 봄이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런다, 오행으로? 목이라 그래. 그래서, 계절끼리, 봐요. 봐봐. 봐야 돼? 자, 요 중심신, 묘, 진. 이렇게 계절로 이렇게 또 묶어. 이렇게 계절로 세 개를 묶어서. 그 중에도 결국은 이게 뭐가 들어있죠? 중심신이. 묘가 여기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인묘진으로 이렇게 묶어버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다 된다고? 삼합이야. 자, 방합이야. 이걸 결국,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역시 또, 뭐라고? 국이라 그래. 목국이라. 그래서 목국은 두 개가 있구나. 그쵸? 뭐가 있다고? 해묘미의 삼합국과 인묘진의 방합국이 있다. 띵동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 목이 있더라. 순수오행인 목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 칸만 더 나갈게요. 딱 반 칸만 더 나가자. 나가면은 자, 이렇게 중심신으로 해와 묘가 이렇게 합을 했어.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반합이라 그래. 반만 삼합이 아니잖아. 그게 뭐야? 반합이라 그래. 이렇게 또 미와 묘가 중심신과 이렇게 합을 했어. 그럼 이건 뭐라 한다? 이것도 반합이라고. 근데 봐, 해와 미가 이렇게 합을 했어. 근데 이거는 중심신이 있어, 없어? 없네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반합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목이 안 돼. 요건 봐봐. 요거는 순수 오행이 있지. 얘랑 합치니까 이거는 반합인데 이건 목이라고 그래. 요것도 뭐 미와 묘는 반합인데 요건 목이라 그래. 그런데 해와 미는 중심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해와 미를 반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라고? 목이라고 한다, 안 한다? 목이 안 돼. 이거 화하지 않는 거야. 반합이긴 하지만 목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중심신이 중요해, 안 해?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고 시중에서는 해미도 반합이라 그래. 반합은 맞지. 그냥 목이 된다, 안 된다? 목이 안 되는 거야. 목이 아닌 거야. 왜? 뭐 때문에? 순수오행이 빠져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인묘진도 마찬가지예요. 인묘는 목이고 묘진도 목인데 인진은 목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심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신이. 그걸 중신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자. 그럼 모두 이게 몇 가지예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천간의 갑을 목이죠. 천간의 갑을 목이죠. 천간의 목은 뿌리를 몇 개를 지지를 갖다고? 그래요. 5개를 갖는다. 모든 천간은 뿌리를 몇 개를 갖는다고? 5개를 갖는데 그 5개를 갖는 것이 뭐와 뭐로? 삼합과 방합으로 가지되 중심신을 가진 삼합과 방합을 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갖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자, 경신으로 합니다. 쭉 똑같은 원리야. 네. 자, 경신으로 합니다. 경신은 뭐예요? 금이에요. 경신은 금이죠? 그 금인데, 자, 사유축.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삼합이 돼. 삼합이 돼. 삼합이 돼. 그래서 사유축은 삼합이 되는데, 사 중에는 잘 봐. 사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래요. 무. 또 뭐 들어있어? 그래요. 경이 들어있어. 정이 아니고 경. 무병경이 들어있어. 그래요. 무병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금이 뭐예요? 경이죠. 경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사 중에는 경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얘가 중신인 순수 오행하고 합치면은 사화가 만나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고? 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축. 축은 뭐가 들어있어? 그래요. 신기가 들어있어. 여기 금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금이 들어있어. 이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 오행인 유와 만나니까 이 금이 돼, 안 돼? 되더라. 그래서 뭐야? 사유축으로 만나면, 세 가지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 삼합이 돼. 금국이 된다는 거야. 금국이 돼. 그 다음에, 계절로 보니까, 가을은 뭐예요? 신유술이죠. 자,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 근데 바로 그게 자오묘유의 중신이 끌어당겨서 합을 한다 해서 삼합, 그리고 방합,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거는 삼합으로 구성되고, 신유술은 뭐, 계절로서 삼합을 이룬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 방합이라 한다. 이해가시나요? 자, 여기 봅니다. 하나를 더 도표로 봤는데, 자, 가불이라는 천간의 목이 있어. 이 목은 인묘진이라는 뭐, 방합과, 그죠? 자, 해묘미라는, 그죠? 해묘미라는 뭐? 삼합과 뭐 한다고? 이것과 뿌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뿌리가 돼. 그래서 인 중에는 갑이 있고, 묘 중에는 순수한 요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 중에는 뭐, 인묘진, 진 중에는 해묘미죠. 미 요게 을이 있죠. 그래서 해묘미로서 삼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어떻게? 해묘미. 여기 있네, 해는 갑이 있죠. 해묘미로 삼합으로서 국을 이루고, 또 다음에 계절로는 인묘진으로서 국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속에는 전부 다 목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묘진이 되었던, 해묘미가 되었던 그 속에는 목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더라. 목의 오행이 다 들어있더라. 목의 오행이 없으면 그 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헛다리야, 헛다리. 지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지다리가 아니다. 자, 이해가셨죠? 충분히 이해갔죠? 자, 그래서 위 그림과 같이, 오행에는 뭐라고요? 오행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순수 오행이 있어, 순수. 그게 뭐라고? 자오묘이라고 그래, 자오. 이 자오묘를 중심으로 글자들이 규합하게 되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중신이라 한다. 중신은 그래서 왜 중신이라고요? 중심신이라는 거예요, 중심신. 그걸 줄여서 중신이라. 중신이라 한다. 이 중심신이라는 뜻이다, 이 말. 자, 이를 다시 사주명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제 천간과 지지, 그리고 그 지장간들의 작용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아마 사주명